오늘은 대학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논문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학술지 논문을 잘 쓰는 저만의 노하우를 좀 나눠드리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더 많이 쓰신 분도 당연히 많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2년이라는 석사 기간 동안 학술지 논문 3개를 쓰고 졸업 논문 하나까지 해서 총 4편의 논문을 쓴 것은 꽤 이제 좋은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고 이에 대한 저의 노하우가 좀 궁금하시다면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학술지 논문 3개는 그 중에서 1저자가 2개고 그리고 공동저자가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그 공동저자 논문도 논문의 주제나 이런 방향성을 제가 제안을 했고 1저자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이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좀 양보하고 그리고 1저자가 필요하신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양보를 이제 제가 하고 저는 이제 제가 1저자로 쓸 수 있는 논문에 좀 최선을 다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위 논문은 제가 처음 대학원에 들어왔던 그 관심사를 쭉 그대로 이어서 학위 논문으로서 이제 졸업까지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2년이라는 석사 졸업까지 총 4편의 논문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알았더라면 더 많이 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2개의 논문이 사실 지금 보류 중인 상태에 있어요. 이거를 논문 학술지로 낼 수 있는 이제 양식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좀 귀차니즘에 의해서 2개의 논문은 지금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파일화 시켜서. 그래서 그것까지 내면 총 6개의 논문을 쓰게 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교육학 연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학위 논문이랑 그리고 한 개 논문 지금 게재 확정된 논문까지 해서 총 4개고요.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노하우는 대학원 수업 안에 가급적이면 논문화 시키는 것을 기말 과제로 하는 그런 수업을 좀 찾으셔서 들으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 뭔가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이 이제 최종 완전 논문은 아니겠지만 학술지 논문화 시키는 것이 목표인 그런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논문화 시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도 많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학술지 논문화 자연스럽게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팁은 학술지 논문화 시키는 것이 기말과제인 그런 수업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말 과제화를 해서 학술지 논문처럼 만들어도 사실 그 양과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말 과제로만 이제 하기에는 좀 열 정도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그 기간도 너무 짧잖아요. 그 누가 검토해 주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지만 그렇게 일단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남은 학기, 다음 학기에 계속해서 이제 수정과 피드백, 교수님의 지도 조언을 거치면서 진짜 학술지 논문화 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해왔고, 그렇게 했더니 학술지 논문화를 시키는 게 조금 더 용이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노하우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라입니다. 물론 한 가지 연구 방법으로 논문화를 계속해서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만 이 석사 과정 때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좀 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연구 방법이 어떤 것이 나와 맞는지를 찾아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박사 과정까지 진학하시는 걸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그런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추천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석사 때 이제 빅데이터 관련한 이제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 연구 방법론이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물론 그걸 깊이 공부하다 보면 맹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은 빅데이터 분석이라서 좀 있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라고 하는 그런 연구 범위 안에서
생각보다 이 결론을 도출하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연구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깊이가 깊으면서도 되게 얕은 그런 연구 방법이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 흥미롭고 한 번쯤은 다뤄볼 만한 그런 연구 방법이고, 만약에 그게 나랑 너무 잘 맞으면 그걸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쓰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을 하시되, 그 중에서 빅데이터 분석도 요즘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빅데이터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논문을 썼더니 조금 더 수월한 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좀 참신해 보이기 때문에 더 이제 게재를 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도 좋게 봐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다양하고 새로운 연구 방법을 도전하시되 빅데이터 분석도 한번 해보시는 것,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노하우를 좀 나눠드릴게요. 마지막은 교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뭔가 연구 주제를 찾는다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교수님 성향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연구 주제를 이렇게 좀 던져주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또 아예 소통이 없는 사람한테는 연구 주제를 이제 같이 소통할 기회조차 없겠죠.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훨씬 우리보다 많으시고, 그리고 이런 논문 관련 경력도 많으시기 때문에 교수님과 이렇게 계속해서 소통과 피드백을 하면서 이런 주제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떤 것들을 참고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조교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교수님의 연구에서 뻗어져 나오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논문화시키는 그런 것도 가능했기 때문에 교수님도 정말 이 학술지 논문화를 많이 내고 잘 내는 데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이 있는데, 이거는 물론 쉽게 논문을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논문을 더 잘 쓰고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쓸 수 있는 그런 팁이라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3학기, 2학기 말에서 3학기 초에 이제 이걸 했던 것 같은데, 대학원마다 다 다를 것 같아서 좀 이걸 넣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좀 알고 이걸 찾아보는 거랑 다를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팁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아서 전달을 드립니다. 그 대학원마다 공모전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연구 공모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원 안에도 무슨 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연구 공모전을 실시한다. 그래서 신청할 사람 신청하라. 이런 공모전이 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공모 관련 소식을 메일로 받았고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위원회의 포괄적인 연구 주제 안에서 네가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러니까 연구비까지 원하는 만큼 이렇게 계획서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은 제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내용, 그리고 기간 계획, 전체적인 소논문화를 시킬 건지 아니면 뭐 보고서 형식으로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해서 내면 거기 신청자들 중에서 뽑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좀 느꼈던 바는 뭐냐면 그런 공모전을 활용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면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해서는 논문을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공모전에 의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약간의 프레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압박을 살짝 받으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논문의 질뿐만 아니라 좀 하나를 쓸 거 두 개를 쓰게 되고 이런 경향도 있어서 만약에 조금 내가 시간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논문을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공모전, 특히 연구 공모전을 잘 좀 이렇게 유념해서 보시고 그걸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팁은 제가 아까 전에 드렸던 팁 중에 제가 연구 방법론 중에 빅데이터 분석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좀 접목하면 연구 공모전에
좀 당선되는 경향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 연구 공모전을 하면서 빅데이터 연구 방법론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연구 방법을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접목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나름 꿀팁인 것 같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많은 공부도 됐고 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께는 꼭 마지막까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저만의 좀 학술지 잘 쓰는 방법 노하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훨씬 저보다 훌륭하신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필요한 부분만 쏙쏙 가져가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록 박사과정을 진학하지 않았지만 이걸 보시고 계시는 대학원생 석 박사분들 모두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질 좋은 논문, 다양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야 또 이 학계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분들을 정말 응원드립니다. 저도 남은 논문들을 마무리해서 꼭 계제 확정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찾아올게요. 안녕.